있다.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하는 이야기들도 전부 다르고 어려우니 지식 스토리에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는 F-15K이며 F-35를 도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F-15K는 4세대 전투기, F-15를 대한민국 버전으로 개량한 것인데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KF-X 사업은 이런 4.5세대 수준 정도의 전투기를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 및 생산할 수 있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F-15K의 자리를 KF-X가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린 사실입니다. KF-X를 잘 만든다고 해도 F-15K를 완벽하게 대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F-35로 주력 전투기를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전투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F4, F5라고 불리는 노후 전투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0년대에 도입된 전투기이기에 앞으로 다가올 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이 기종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KF-X 사업의 개요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4.5세대 전투기로 자체 생산해서 대체하고 차후 개량 사업을 통해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F-22, F-35가 5세대 전투기 반열에 속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다른 말로 보람의 사업으로도 불리는데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0억 원을 투자해 시작했고 2021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하는 큰 사업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주도로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그리고 15개의 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혼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인도네시아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의 부품 공급사들도 주요 부품들 중 일부를 함께 공급할 예정입니다. 개발 일정은 작년인 2019년 시제기 제작에 착수했으며 2021년까지 시제기 생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 후 지상 시험을 2022년까지 진행하고 2026년까지 비행 시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2026년까지 실전 배치에 돌입합니다. 총 180여 대 정도를 생산하여 한국이 120에서 30대 정도, 인도네시아가 50대 정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이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와 일정은 알겠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전투기의 스펙은 어떨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스펙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능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완성된 전투기의 스펙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김새는 F-22, F-35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대충 넘겨본다면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KF-X의 길이와 폭, 높이는 16.9m, 11.2m, 4.7m로 F-35A와 비교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륙 중량은 26톤으로 F-35A의 32톤보다 작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이며 엔진은 F-414GE 400K라는 것을 두 개 사용합니다. EA-18G 그라울러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과 동일합니다. 또한 2,900km까지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반경도 꽤 넓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가 도입한 공중급유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면 반경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스텔스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부분의 반사 면적을 줄였습니다. 적의 추적을 보다 힘들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기존의 5세대 전투기들의 스텔스 성능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이더는 위상 배열 레이더인 A4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전투기는 빙글빙글 도는 레이더를 탑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정형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고정된 형태로 전투기 앞에 장착되는데 전방 120도 정도의 범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물이 탐지되면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 목표물을 향해 레이더를 더 강하게 쏘아 고속기동하는 물체를 쉽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는 전투기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레이더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서 개발하여 KF-X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KF-X에 들어가는 위상 배열 레이더는 해상 표적과 지상,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 및 탐색이 가능하며 말했듯이 고속 비행체를 지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자동 지형 추적 기술도 이 레이더에 탑재되는데 지형을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저공 비행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공 비행 시 상대의 레이더에 추적이 힘들다는 장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레이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장이죠. 기본적인 20mm 발칸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하드포인트가 날개에 6개, 동체 하단에 4개가 있습니다. 하드포인트는 미사일이나 연료통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외부에 최대 10개의 미사일을 장착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체 내부에도 최대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므로 총 14발의 미사일이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 가능한 미사일의 후보로는 미국의 암람 미사일, 독일의 아이리스-T 미사일,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
그리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어떤 미사일을 장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암람 미사일을 제공해주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제공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시제기가 출고된 이후에 정확한 미사일 도입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제기가 6기 나오는 시점을 블럭 제로로 하고 1, 2, 3 버전을 개발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KF-X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세부 디테일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국내의 전투기 생산 기술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한국의 국방력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도입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이 시작된 만큼 KF-X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우리나라의 공군력을 높여주길 바랍니다. 내용 중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쉽게 전달하고자 생략한 부분들도 있고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추가적인 설명은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KF-X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을 세계